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도 하나의 규칙일 수가 있는데 애매모호하잖아요. 네네. 그 규칙이 있으면은 요리할 때 레시피 하는 것처럼 누구나 그 전략을 따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대표적인 그 네 가지 ETF 네.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조금 전에 그 미국 주식은 킹짬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퀀트를 알려주시는 분이. 반갑습니다. 강원국입니다. 2000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봤어요. 그거를 보고서 아 그래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거구나.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고 이런 거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해야지 염두에 두다가 2004년부터 이제 실제로 주식책도 있고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퀀트 투자는 그때부터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 논문을 썼어야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 미쳐있던 거는 이제 바둑과 이제 주식이었거든요. 네. 제가 경영학과니까 이제 바둑에 대해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뭐 주식에 대해 써야겠다 해가지고 다른 논문들을 들춰봤는데 그런 논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언제 무엇을 사고 언제 팔고 하면은 대충 과거에는 이 정도 수익이 나왔고 이 정도 손실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런 게 쫙 다 논문에 나와 있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대박인데 해가지고 제 논문 대충 써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거기 나온 대로 투자하면 진짜 되나 안 되나 해봤는데 그냥 되더라고요 그게. 네. 되니까 돈도 벌니까 더 신나가지고 더 공부도 하게 되고. 네. 그럼 그때 논문에서 보다 했던 게 퀀트였던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퀀트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 quantitative라는 게 이제 계량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근데 한마디로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보면 돼요. 규칙 기반 투자. 네. 규칙 기반인데 근데 그 규칙이 계량화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도 하나의 규칙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계량화가 안 되잖아요.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퍼라는 지표가 뭐 이제 낮은 기업을 사서 뭐 6개월 후에 이제 팔고 다시 퍼가 낮은 기업으로 교체하라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계량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계량화가 가능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규칙이 있으면은 그 요리할 때 레시피 하는 것처럼 누구나 그 전략을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그냥 숫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투자를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숫자를 봐야 되고 이제 어떤 기법들이 있는가 이제 그건 알아야죠, 당연히. 네. 그러면 퀀트 안에서도 어떤 기법이냐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 기법들이 수천 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퀀트가 베이킹이라고 치면은 뭐 스콘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뭐 식빵 만드는 방법이 있고 맞아요. 이런 식인 그렇죠. 거예요. 네네. 내가 애플을 좋아해서 애플을 사고 그렇죠. 이런 네네. 식이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지금 그 동학개미운동인데 다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도 중간에 70~80%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애플이라는 주식도 30년이 훨씬 넘는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980년부터 이제 애플 차트를 이제 딱 보면은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수백 배 올랐는데 중간에 막 70%~80%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1억을 먼저 들어가가지고 10억까지 올랐다가 3억으로 떨어졌다면 그럼 좀 봐줄만 한데 재수없게 내가 들어가는 딱 순간에 70%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또 투자를 그만두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10에서 15% 이상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플이나 QQQ를 그냥 그 몰빵하는, 그러니까 QQQ로 하죠. 글로벌 ETF니까. 그거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자산군과 합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QQQ는 주식이잖아요. 주식시장은 언젠가 무조건 반토막이 되고 그러면 ETF도 같이 반토막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를 들면 채권이나 금이랑 같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식시장은 떨어져도 얘네들이 그걸 받쳐주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가 크게 안 망가져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산을 4등분해서 4분질은 주식, 4분질은 채권, 4분질은 금, 4분질은 현금 이렇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이제 싫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이 보통 필수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게 돼요. 예를 들면 금이나 채권 같은 거.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주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박살나도 보통 버티고 최근 50년 동안에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최대 손실이 12.7% 나왔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5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영국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은 가장 재수 없는 순간에 12.7% 깨인 거고요. 이제 그 고점 대비. 그리고 복리 수익률은 한 8.5%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럼 그게 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퀀트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게 자산 배분 전략. 되게 건강한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저희는 하이 리스크 무지하게 싫어요. 저 하이 리스크 되게 싫어요. 그런 거구나. 저는 퀀트가 약간 그러니까 막 선물같이 어떤 주식시장에 되게 고수들만 하는 어떤 방법인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퀀트도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말 정교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초단위로 거래하는 그런 퀀트들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거 못 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못 하고요. 저 코딩도 못 해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순한 퀀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냐면 나스닥에 투자해가지고 이제 QQQ에 투자해서 예를 들면 30년 투자하신다 하면은 최악의 순간은 50, 60, 70%
게 저는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언젠가 그 순간이 와요. 그게 올해가 될 수도 있고 5년이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연금 포트폴리오 투자하면은 그런 순간이 영영 오지 않아요. 한마디로. 계속 꾸준히 10%에서 15%가 뭐,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잘 나가는 해는 뭐 40% 벌고 못 나가는 해에는 마이너스 5%까지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막 근데 뭐 마이너스 37%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구조상. 다이어트로 따지면 막 1일 1식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새끼 건강하게 먹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 지금 하시는 QQQ 투자는 그만 고기만 드시는 거예요. 약간 이거 돼지고기만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맛있고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전 잘 모르지만 이제 그래도 뭐 야채나 뭐 과일이나 그런 것도 같이 먹는 게 좋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조금 이제 몸도 더 건강해지고 그쵸. 그 주식 포트폴리오도 주식뿐만이 아닌 다른 자산군을 섞어 넣으면은 그게 더 건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또는 코로나 요번에 작년에 그때 그 이제 주식 시장이 미친 듯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애플 혼자만 나는 안 빠질래 할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할 투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다른 장을 하나씩 더 만드는 거네요. 금 뭐 그렇죠. 채권 이런 거. 왜냐하면은 그 돈이 빠지면서도 어딘가 가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때 공포에 질려가지고 안전자산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안전자산을 보통 이제 선진국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또는 선진국 화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보통 가거든요. 그러면 쿼트에서 그렇게 모여 있는 어떤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 연금 포트폴리오 같은 건 예를 들면은 그 ETF 몇 개만 사면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저기 미국 주식은 뭐 QQQ나 또는 스파이 같은 ETF를 사면 되고 뭐 미국 채권은 뭐 TLT라는 ETF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금은 GLD라는 게 있고 현금은 현금이고 그런 식으로 4등분을 해놓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비중을 좀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1년 후에는 예를 들면 주식이 많이 올랐다 하면은 주식 비중이 25%에서 예를 들면 35%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좀 팔고 그리고 이제 금이 예를 들면 많이 떨어져서 비중이 25에서 뭐 17% 떨어졌다 하면은 그 돈으로 금 좀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손질 끝. 아무것도 안 해요. 그다음에. 그니까 그렇게 모여있는 상품이 있다기보다는 그 하나하나의 상품을 내가 4개를 다 사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리밸런싱 그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난 또 그냥 내 열심히 할 일 열심히 하고 크게 중간에 큰 손실 없이. 그럼 대표적인 그 4가지 ETF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전에 그 미국 주식은 스파이, 그러니까 SPY, 그러니까 이제 S&P 500 또는 QQQ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채권은 TLT, 이런 TLT 있고 그 다음에 금은 GLD가 있고요. 골드에서 5만 뺀 거니까 현금은 현금이죠. 현금까지 4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고 치면은 25만 원은 QQQ나 뭐 SPY, 그리고 또 25만 원은 GLD, 또 25만 원은 뭐 TLT, 그 다음에 25만 원은 찐으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펀드 투자라는 게 그 인간의 본성에 그 위배돼요. 왜냐하면 자산 배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이제 해놓으면은 주식시장이 막 급등해요. 근데 그래서 막 코스피가 100% 올랐는데 이 자산 배분 수익은 뭐 겨우 15%밖에 안 나와요. 꿀 짜증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옆에 있는 바보들도 저번에 테슬라 사서 7배 벌었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인텔리인데 난 지식인인데 난 지금 15%가 벌고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제 물론 투자에 관심 없으면 그게 가능한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근엄하게 앉아있는데 왠지 지금 채권 수익이 개떡 같을 것 같고 이제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3%에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미국 주식 죽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1년 동안 이렇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펀드 투자가 룰은 되게 간단한데 따라하는 게 그렇게 쉽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그 되게 비유를 잘 드셨는데 사실 다이어트 되게 쉽잖아요. 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데 저도 30년 동안 안 했어요. 뚱땡이니까. 진짜 월 200 받는 직장인도 바로 이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세요. 당연하죠. 시드 없을 때도 바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 그럼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게 저축과 투자가 늘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1억에서 10억으로 갈 때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 우리가 1억을 모으고 배워야 돼. 그건 아니죠. 지금 다 배워놓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오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1억 되면 본격적으로 투입해가지고 1억을 2억, 3억, 10억으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소위 뭐 고통이 오는가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같이 체험해 나가야지 실제로 내가 1억이 됐을 때 그거를 10억으로 불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투자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방법이 저는 가장 쉽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뭐 가치 투자나 차트 투자나 이런 거 다 괜찮아요. 하면 좋은데 그거를 제대로 하이 레벨까지 돌아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게. 왜냐면 제가 솔직히 지금 이 나이에 가치 투자를 배워서 언제 워렌 버핏 수준까지 가겠어요. 최소한 50년 걸릴 거거든요. 혼자가 죽겠죠 아마. 근데 이제 근데 펀드 투자는 그냥 여기 레시피 있는 대로.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빵을 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
하나도 모르겠다면 저 같은 경우도 요리책 사가지고 뭐 설탕 얼마 넣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흰짬뽕.